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트레이닝론 23번 이번에는 주동근과 기랑근에 대해 말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주동근은 뭔가요? 운동하는데 주요로 작동하는, 그렇죠. 주요 작동 운동, 주요 작동 근육. 그렇죠. 그리고 기랑근은 기랑 관계에 있다, 뭐 대항 관계에 있다, 이런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덤벨 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동근은 상완 이두근이고 반대쪽에 근육 어딘가요? 뒤에 쪽에 있는 상완 삼두근이죠. 그래서 덤벨 컬의 주동근은 상완 이두근, 기랑근은 상완 삼두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슴의 대항은 어디예요? 가슴 뒤에 쪽에 있는 뭐 광대근, 이쪽이 기랑관계에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동근과 기랑근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 보조 근육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기랑근도 보조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실기에 딱히 이제 뭐 기랑근에 대해서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주동근과 기랑근을 좀 분리해서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여기에 답변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컬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대부분 상완 이두근 운동이에요 라고만 하지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운동 효과라든지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잖아요. 정확히 그러면은 한 7, 80%가 주동근이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이런 기랑근, 대안근이 한 30% 정도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고 보면 어때요? 중요한 근육이겠죠. 당연히 이 동작에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는데 상완 이두근만 있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반대작용은 누가 할 거예요? 반대작용은 내려가는데 누가 작용하나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이렇게 바란스, 좌우 바란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완 이두근이 발달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부상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이 반대쪽으로 잘 와요. 그래서 삼두근 운동도 이제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랑 관계에 있는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런 부분은 뭔가요? 그러면 이거 대흉근 운동인 이렇게 저걸 한다고 따진단 말이에요.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동근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근육, 대흉근이란 말이죠. 그럼 기랑 관계에 있는 기랑근은 어디예요? 이런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근육 같잖아요. 이렇게 반대 동작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작동해요? 광배근 같은 데가 작동을 하죠. 승모근 아래쪽이나 일단 그 광배근을 기랑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거 어디예요? 이런 삼각근이라든지 삼각근 전면 삼각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완 삼두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벨을 잡고 있는 이런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전완근들이 같이 작동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근들이 있어야만 주동근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동근은 뭐고 기랑근은 뭐고 보조근은 뭔지 이런 거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동근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부분 어, 사람들 어때요? 주동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동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협력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 근육들도 중요하다. 기랑 관계에 있는 그런 근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 답변만 보게 되면 주동근이란 근육 수축 시 주로 작용하는 근육을 말하는 것이고 기랑근이란 주동근의 반대편에서 대항작용을 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핵심적인 답변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주동근, 기랑근, 뭐 보조근 이런 거를 좀 풀어서 답변을 좀 길게 만들어주면 완벽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도는 두 개예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두 개 달아놨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24번 보게 되면은 근육의 피로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피로 회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한 중요도 2개를 달아놓은 이유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분할 운동을 한다든지 오버트레이닝을 예방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회원들한테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데 자꾸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고 싶은 거죠. 매일 하고 싶은데 매일 하면 오버트레이닝 된단 말이에요. 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대근육 큰 거 있잖아요. 가슴이라든지 둥근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대퇴사두근 이런 데는 큰 근육 이런 거는 72시간 걸려요. 회복 시간이. 그래 한 3일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조그만 거 뭐 상완 2두근이라든지 상완 3두근 이런 것들은 48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얘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지만 이제 근육의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 운동을 실시한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게 되면 오버트레이닝이 되고 운동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상으로 이어지고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핵심 답변만 보게 되면 근육의 피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소근육은 48시간 그리고 대근육은 72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소근육 48시간 대근육 72시간 이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 키워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점점 늘려서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5번 보게 되면 지연성 근육통이란 무엇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지연성 근육통 DOMS라고 하죠. DOMS. 자 그래서 이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근섬유나 결체 조직,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 이런 데가 이제 조직 파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고 이제 뭐 좀 딜레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막 저기 너무 아파요. 하룻밤 자고 난데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성 좀 운동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지나서 나타난다. 이런 거는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상에 가까운 거죠. 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뭐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지잖아요. 이게 운동하시면은 운동 막 하고 나면은 어때요? 운동 잘 됐어. 근데 한 3일 동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운동하시는 분들 겪어봤을 거예요. 이런 게 운동이 잘 된 거라기보다는 이게 좀 오버트레이닝에 의해서 지연성 근육통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연성 근육통 같은 경우는 단축성 운동보다는 이 신장성 운동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주로. 그래서 이제 뭐 가슴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적에 뭐 오래 며칠 동안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 운동 이게 신장성 근육이라서 그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뭐 핵심 답변만 한번 읽어보면 지연성 근육통이란 격렬한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근섬유나 결체 조직의 미세한 조직 파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자, 세포의 퇴화. 이게 뭔가요? 세포가 이렇게 강해지거나 뭐 더 굵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퇴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이렇게 비대하고 강하게 만들고 근력을 키우고 근비대를 이루고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육이 운동을 했는데 거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해가 돼서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아파요. 막 이런 걸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26번 보게 되면은 최대 심박수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최대 심박수는 좀 복잡하게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의 정확한 답은 뭐예요? 핵심 답변만 읽어볼까요? 자, 유산소 운동 시 운동 강도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식은 220 빼기 나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220 빼기 나이가 들어가면 이 답에 대한 공식을 물어본 거니까 220 빼기 나이입니다. 본인의 나이. 그래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제 그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연령 추정 최대 심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을 대입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데이터로 봤을 적에 이제 220에서 나이를 빼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40살이다. 그러면은 220 빼기 40을 하면은 몇이에요? 180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 40살인 사람의 보편적인 그 최대 심박수는 180회다. 최대 심박수예요. 심박수 그 이상 뛰면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최대 심박수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연령 추정 최대 심박수죠. 근데 이게 유산소 운동 강도 요걸 정할 적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최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할 적에 최대 심박수, 지금 아까 얘기했을 적에 40세 먹은 사람이 180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그 유산소 운동 범위를 정할 적에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 85% 정도 요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박수 이렇게 짚어서 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막 최대 산소 섭취량 이런 거는 구하려면은 막 장비도 있어야 되고 막 최대 이거 산소 소비량을 재려면은 막 사람이 막 넘어갈 때까지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최대 심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막 최대로 막 이렇게 심장이 쿵쿵쿵 뛰는 이걸 재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거 재려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연령 추정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5% 정도, 이 정도를 재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뭐 여유 심박수법은 좀 더 좀 그 최대 심박수법보다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놨어요. 답변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요거는 제가 이렇게 늘려서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핵심 키워드만 보게 되면은 220배기 나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대 심박수 공식은 유산소 운동은 70에서 85% 정도로 이제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거 심박수법에서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죠. 고혈압 환자한테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는 약 중에 이런 베타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 이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왜? 심박수가 쿵쾅쿵쾅쿵쾅 뛰면 고혈압 환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약에다가 이걸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가 일정 저걸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근데 어때요? 운동을 강하게 하면은 이 사람이 심박수는 안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강도는 올라갔는데 이게 심박수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최대 심박수 공식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 자각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유산소 능력 잴 적에 어떻게 돼요? 그럼 약간 힘듭니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 정도 이렇게 사이로 잡아서 그런 운동 자각도를 사용해서 이제 그 운동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에서는 지금 구술인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사부가 이번에 출판한 최상위 수험서 구매하시고 양생관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 신청하시고 교육생 등급이 되시면
구술은 무료로 인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도 실기 인강을 신청하시게 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죠.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수업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모집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4월 정도에 이제 공고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생 등급이 되시고 그러시면 이제 또 오프라인 수업도 일부는 할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양생관 카페로 오세요. 구슬인강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